지난 7월 11일 날 충남에서 빨간 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뇌염에 걸리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치료가 정말 잘 되는 요즘에도 4명 중 1명은 사망할 수 있는 일본 뇌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일본 뇌염은 원래는 이 모기가 돼지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돼지 내에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모기로부터 이제 옮겨지고 그 모기로부터 다시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5일에서 열흘 정도, 길게는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열이 좀 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죠. 하지만 이후에 이것이 뇌막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통 혈뇌 장벽이라고 부르는 이 장벽을 통과해서 뇌 안쪽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뇌 안까지 침투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혈뇌 장벽에 의해서 또 뇌의 면역계 반응에 의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감염은 초창기에 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감기 한번 앓더라도 사실 일주일 정도 앓고 나면 다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뇌막을 침투해서 이 혈뇌 장벽을 침투해서 뇌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기저핵 주변 부위, 그러니까 뇌의 안쪽 아주 깊은 곳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쪽 부위에는 의식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또 팔다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구조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의 손상이 가해진다면 사실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생존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태라든지 또는 팔다리에 마비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운동신경 장애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북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이나 휴전선 근처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전신적인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주기별로 고열이 났다가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고열이 났다가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미리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셔서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런 약들을 미리 복용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일본 뇌염,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농경지도 사실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제 모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집 모기의 출현율이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물이 좀 흐를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 모기가 이제 서식하기도 하니까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빨간 집 모기는 우리나라 또 일본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서 서식을 또 하고 있고 멀리는 인도까지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도 이 빨간 집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나 또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쪽을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예방접종력을 한번 보셔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안 돼 있다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기 기피제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기 기피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떴습니다. 대개 시중에 판매되는 성분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4가지 성분 다 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 이하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모기가 많은 지역은 가능한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성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20-30% 이상의 높은 농도 함유량을 가진 제품들이 대여섯 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또 조금 멀리 간격을 띄우고 조금 넓게 분포하면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나서 혹시 피부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즉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씻은 이후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모기 기피제는 배제를 하시고 다른 성분이 있는 모기 기피제로 변경하셔서 뿌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장처럼 생긴 옷을 입히기도 하거든요. 전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원하지만
모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좀 입혀서 데리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그리고 모기에 물렸던 흔적이 있는데 약 일주일 정도를 전후로 해서 심각한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온다거나 또는 의식이 조금 흐려지게 약간 좀 혼미한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큰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철저한 모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즐거운 여름 바캉스 시즌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